자,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료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료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료인 5종 딱 있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있었어요. 이 5종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되는 행위가 된다. 자, 그래서 의료 관광이라는 걸 했을 때 관광과 침습적 의료시설 중 무엇이 중시하냐? 관광이 중요하다, 침습이 중요하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침습이라는 행위가 포함된 의료 행위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의료인이 투입되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위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위법입니다. 다 위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지만 실제 의료 관광에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는 행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창기 의료관광, 트리트먼트,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의료인들이 투입이 됐을 때 그 의료법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 시술이 가미가 됐을 때, 의료법 범위 내에서 있는 시설에서 무엇인가가 진행됐을 때 이것을 관광하고 연계했을 때 의료관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료관광이란 말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된 거는 있진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은 앞에 썼던 거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쭉 넘어가려고 만드는 수업인데, 자, 이 침습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의료인이 해야 되고, 그 시술 자체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의료관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 개념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휴양에 집중한다고 의료관광이 안 되고 의료에만 집중한다고 다 의료관광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의료관광을 할 때는 항상 머리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법이에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자, 한국에서 타이 마사지 있죠. 마사지. 자, 마사지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다 불법이에요. 실제로. 다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하지 않는 마사지는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예. 그러면 근데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근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면허가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들 거를 갖다 써요. 한 명 걸 갖다 쓰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타이 사람들을 갖다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대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태국 마사지, 타이 마사지는 엄격하게는 다 불법이에요. 시각장애인 이외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마사지로 해갖고 어떠한 관광 상품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들 수도 없는 게 지금 위법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자체는 다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뭐 마사지, 그러니까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을 한다든지, 자, 요런 거는 이제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설화술센터에서 뭐 피부에 관련된 거, 뭐 화장품에 관련된 거 하지만 이 행위 자체는 의료 행위는 아닙니다. 절대로 의료 행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의료 행위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피부과 의사가 들어가고 피부과 의원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의학적 시술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의료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료 행위라는 것을 하느냐, 의료 행위가 되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자, 의료인들한테만 허용된 행위냐 아니면은 의료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행위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2학기 때 되면 의료 상품화, 의료 관광 상품화를 한번 신상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뭐 서비스 상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면은 실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의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뭐 휴양 상품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걸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얘기하는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것 자체에서 가장 핵심은, 그러면 의료인이 안 들어갔다고 다 메디컬 투어리즘이 아니냐? 그러니까 메디컬 투어리즘을 볼 수는 없어요. 의료인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좁아지고 투어리즘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걸로 넓혀버린 겁니다. 범위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이 굳이 투입이
되지 않고 침스 패기가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휴양 목적으로 오는 어떠한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볼까? 헬스 투어리즘으로 하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그냥 수술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메디컬 투어리즘이 심각한 수술을 하느냐, 수술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의료인이 가입이 되느냐, 의료인이 투입이 되느냐, 투입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맥을 짚고 몸에 맞는 어떤 차를 하는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라 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5,000원에 팔 걸 2만 원에 팔 수 있다. 수익성이 크다. 그래서 의료 관광을 키우려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의료인이, 한의사라는 의료인, 5종안에 들어가는 의료인이 투입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료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의료 관광으로 볼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한방차를 판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메디컬 투어리즘이 아니라 헬스 투어리즘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메디컬 투어리즘 범위에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습, 수술이 들어가느냐, 뭐 되게 시리어스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느냐, 요것만으로 따질 수는 없고, 당연히 시리어스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면은 뭐가 되겠죠? 의료인들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관광인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냐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범위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사랑니 뽑는 거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심각한 걸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심각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이 의료인들이 정말로 깊이 관여를 하느냐, 투입이 돼서 그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느냐,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NHI나 NHS나 CSM 제도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의료인이 투입된 의료인이 들어가 있는 침스 패기가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자, 이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벼운 것들을 그냥 두리뭉실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관광 이제 뭐 거의 한 학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의료관광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법 안에서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 행위가 포함된 그러한 것이 일단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데,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가장 큰 요인은 국가의 뭐 때문이다? 그 의료 시스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의료인들이 하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관광을 오느냐, 관광을 와서 뭐 이것저것 뭐 휴양을 하느냐,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었던 온천 관광이 의료 관광이냐, 의료 관광이 아니냐, 의료인이 포함되면 의료 관광이라고 할 수 있고, 온천 관광에서 헬스 투어리즘이다 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하면은 헬스 투어리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인이 투입이 됐다, 의사, 간호사가 무조건 온천에 관련된 게 투입이 됐다, 이거는 100% 의료 관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팔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만큼 의료 관광이라는 거는 의료법에서 정한 그 특정한 한정된 것을,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장소에서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의료 서비스에 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었냐면 아시아의 의료관광 현황까지 해서 뭐 싱가포르, 태국, 인도까지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라는 곳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치료 품질 자체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렇다고 인도가 우리보다 특출나고 그러진 않아요. 치료 품질도 괜찮은데 가격이 원체 싸니까 가는 거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이 간다기보다 원체 거주하는 상주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상주 외국인이 많고, 그리고 아랍이라든지
주변에 의료 서비스가 떨어지는 국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이 서비스가 좋으니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부자들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장기 체류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 장기 체류 관광객으로 하는 의료까지도 다 의료 관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의료를 받으러 태국에 가니까 아니죠. 살면서 받는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그냥 여행을 갔다가 저기 뭐 점 하나 빼볼까 이러면서 발생하는 게 있고, 반면에 스파나 마사지 산업을 의료관광이라고 보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보기 힘들어요. 스파나 마사지가 의료관광이 되려면 확실한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나중에 제가 스파 수업만 따로 할 건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스파 협회에서 만든 게 있어요. 전 세계 스파에서 물 온도는 얼마 이상이고 어느 성분이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준, 물에 대한 기준이 넘어가고, 물 성능 자체가 스파에 필요한 물이냐, 스파에 쓸 수 있는 그렇게 몸에 좋은 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맹물이냐,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서 이 기준을 통과해서 이러한 스파에서 어느 정도 몸을 담그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좋지 않은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 일반적으로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이 스파를 하면서 어떠한 현상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자, 이러면은 이게 뭐가 가능하죠? 의료 관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허브 상품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허브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아지는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팩트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의료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의료인이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지 않는 이상에는 무엇인가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나아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팩트가 있었을 때 이것이 휴양관광에서도 의료관광으로 변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라 그냥 제가 막 쓰는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 분석도 할 거고 이런 것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이제 마케팅 수업을 제가 잠깐 할 거예요. 잠깐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수학 분석을 얘기할 거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갖고 분석하죠. 수학 분석이라고 많이 하죠. 이건 뭐예요? 환경 분석이에요. 이 환경 분석은 이제 수학 분석인데 포터가 얘기한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다 똑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strength하고 weakness하고 opportunity하고 threat. 자, 이 분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경쟁자가 누군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떠한 누구와 경쟁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수업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strength, weakness인데 내가 만약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만약 격투기 선수라고 칩시다. 격투기 선수야. 그런데 내가 UFC에 진출하고 싶어.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얘기하면은 격투기 시장에서 나는 스트렝스가 하나도 없어요. 위크니스 덩어리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퍼튜니티는 뭐예요? 만약에 UFC라는 세계 격투기 단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거기서 뛰면은 위협은 뭐예요? 외부에서 근데 격투기가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만약에 각 국가마다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학 분석을 하는데 나에 대한 격투기 능력에 대한 수학 분석인데, 내가 뛰려는 시장이 UFC나 아니면 프로격투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싸움 시장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그럼 나는 위크니스보다는 스트렝스가 훨씬 많은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뭐냐라면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자, 어떤 시장, 어떠한 경쟁자에 대해서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만 위크니스가 많은 기업도 나보다 한참 약한 시장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것처럼 수업 분석 자체의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 경쟁자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한국에 이제 수학 분석하면 이게 보통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거를 저는 그냥 갖고 온 게 올바라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옳지 않아서 갖고 온 겁니다. 대부분의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트렝스 하면은 의료 수준이 우리가 높은데, 그러니까 SW는 뭐예요? 내부적인
내부적인 요건이죠. 내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은 뭐가 좋다? 의료 수준이 높다. 위크니스는 뭐예요? 뭐 의사소통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 수준이 높다. 누구에 비해서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뭐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객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의료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의료 수준이 낮아요. 그럼 과연 한국은 의료관광 시장에서 누구랑 경쟁하느냐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면 전 세계 국가랑 다 경쟁한다라는 개념이냐? 의료관광이 전 세계 국가하고 다 대결할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내 상품을 어느 시장에다가 런칭을 하는 데 있어갖고 나는 전 세계 전 국민이 대상이야. 타겟이 없어요. 네. 현대사회는 타겟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전 세계인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의료 수준이 스트렝스래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 의료 수준이 뛰어난 건 맞아요. 뛰어나지만 인도가 그러면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낮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도 아폴로 하스피탈 같은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데는 의료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국이나 인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 그럼 스트렝스래요. 그러면 우리 인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에요. 예,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가격이. 인도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필리핀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멕시코는 비쌀 수도 있겠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질환에 따라서. 무조건 저렴하다? 아닙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예요. 우리가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은 아시아권 국가다라고 칩시다. 아시아권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도 의료관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인도, 뭐 예를 들어서 타이완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 뭐 이런 데라고 쳐봐요. 예, 이런 데라고 쳤을 때, 태국 이런 데를 쳤을 때, 그러면 우리의 스트렝스가 뭐가 되느냐? 다 다르잖아요, 상대가.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이다. 인도도 굉장히 뛰어난 의료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수합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부터 인지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그 국가에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국가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이 추려낸 국가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장에서 싸울 것인가부터 정한 다음에 수합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수합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마케팅이나 이과 관련된 걸 조금 더 할 텐데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료관광 서비스 뭐 이런 얘기는 앞에서 다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관광 서비스에서 뭐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이냐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의료 서비스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침습적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의사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굳이 손을 대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진단적 의료관광이란 건강검진 같은 거를 얘기를 하겠죠. 이것도 의료인이 투입이 되겠죠. 라이프 스타일은 웰리스에서 비만까지 여기 의료인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 같은데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높습니까? 뭐가 제일 높을까요? 침습적 의료관광이 당연히 제일 높겠죠. 수익성 자체가. 큰 돈이 오가고 제일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돈이 안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돈이 안 되는 게 진단적 의료관광입니다. 건강검진 같은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남아요. 많이 안 남습니다. 아니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아예 비싸게 팔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의료 치료 가격의 유입 및 축출 효과를 해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본국의 의료 서비스 비용과 본국의 의료보험 제도 얘기했었죠. CSM 같이 미국처럼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요 효과가 나타나고 의료보험 제도가 NHS 제도,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료긴 한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너무 서비스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가격과 비교한 의료 치료 품질. 근데 요거는 이제 치료 품질이니까 어느 정도 치료인데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의료 관광을 받아주는 국가들의 의료 치료 품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조금 낮고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들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물론 의사들이 판단을 하지만, 자, 중요한 가장 큰 거는 의료 서비스의 서비스 비용하고 보험제도, 의료보험 제도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가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비용이라고 했는데 모든 게 시스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 특정국의 의료 관광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거리냐 명성이냐 전문성이냐 문화적 친화성이나 이렇게 내기했는데 실제 이거 우리 실무 과목이죠. 실제로 필드에서는 의료 관광을 특정국으로 해서 의료 관광 수요는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보통 가장 딱 하나야 가격입니다. 가격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의료관광은 실제 메이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의료관광은 다 B2B 사업이에요. B2C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회사와 어떠한 국제보험회사와의 관계를 통한 의료기관, 국제보험회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관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이 어떻게 돼요? 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이 보험회사가 뭐하고 맺어요? 외국계 의료기관들하고 다 보험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로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자, 요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하나의 뭐 요인 정도라 보시면 돼요. 거리도 무시할 수 없고, 질병에 따라서 거리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질환이 유명하냐, 전문적이냐,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친화하냐. 여기서 문화적 친화성은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권 아니면은 서구식 문화가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동양식 문화냐 그게 중요하죠. 자, 뭐 인터넷과 의료관광이 있어요. 의료관광 정보 사이트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디솔루션이라고 해외 병원하고 환자들을 직접 연계시켜주는 중개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B2C 사업,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콘슈머 이 사업 자체보다는 거의 B2B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개인적으로 환자들이 연결해서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활발하게 돌아간다 그러진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뭐 메디컬 투어리즘, 뭐 아랍 메디케어, 뭐 메이크 마이 트립 이런 메이크 마이 트립은 그건데, 자 리얼 트립인가? 하여튼 이런 사이트에서는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증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진단해주는 그 국가에 있었던 의사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한국에서 만약에 어느 병원을 다녔는데 우리 쪽이 너무 비싸니까 인도 가서 치료받아라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자기 주치의하고 자기를 계속 봐주던 의사하고 연결된 병원에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문가 대 전문가로 연결되는 게 많지 개인이 무슨 물건 사듯이 국가 정하듯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 나중 걸 먼저 땡겨 얘기하면은 이 중증 치료형 아니면은 의료인들이 깊숙하게 관여된 그런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마케팅을 결국 우리가 얘기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것들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냐?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 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사, 환자를 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2B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B2C로서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자카리아가 만든 의료관광이라는 게 옛날 자료긴 한데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저기서 만든 거죠. 관광공사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냥 번역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스미스하고 푸코가 만든 거 이거 그냥 다 갖다가 그냥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자, 이게 헬스 투어리즘을 건강관광이라고 그냥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웰리스와 의료와 이렇게 이제 푸코가 나눠놨는데, 자, 그래서 결론부터 보시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요.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거 안에 범위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의료인이 얼마나 가입을 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요 정도부터 해갖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활동이냐, 근거가 없는 활동이냐지, 요거가 다 진짜 의료관광의 전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관광이 다 의료관광이 돼요. 관광을 통해서 정신건강, 정신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이것도 의료관광이네? 의료관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무엇이냐? 어떤 전문적 의료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어떠한 트리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개입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의 정신이나 몸 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실히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느냐, 자, 요거에 따라 갖고 의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일반 관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위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 근데 뭐 이게 보시면 이런 거 단어만 좀 아시면 되는데 뭐 기치료부터 해서 이런 게 있죠. 뭐 스피리추얼 영성에 관련된 거, 요가, 명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의료 관광입니까? 이것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몸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헬스 투어리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웰리스 투어리즘 안에 이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레저와 오락해서 미용에 관련된 거. 근데 이 미용은 시술은 아니에요. 그냥 피부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피부를 좋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의료 웰리스 잠깐만요. 시간이 또 끊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